지난번에 한 얘기는 ABS를 왜 사람들이 일단 자산풀을 이거를 그대로 팔지 않고 왜 이렇게 ABS를 쪼개서 팔까? 왜냐하면 좋은 자산, 보통 자산, 뭐 엉망인 자산을 쪼개서 팔면은 이게 애매하게 혼재되어 있는 자산을 그런 평균 어떤 그 조각을 사는 것보다 이건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정도를 신용도가 좋다. 이거는 하이닉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주고 사고 여기는 그거보다는 낮게 이거는 뭐 거의 안 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아보니까 이거 전체를 통째로 퉁쳐가지고 똑같은 조각으로 해서 파는 것보다 이것이 전체 더 비싸게 팔더라. 결론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렇게 팔면서 이것을 또 나눠서 이것을 이 중간 정도에 되는 그 퀄리티를 가진 그 신용도를 가진 것들을 또 나눠서 뭐 이른바 뭐 신용 보강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거조차도 이 중에 일부는 마치 이 정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가진 것처럼 포장해서 팔았는데 그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다 샀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버블이 그때 자산의 버블이 있었다. 위험한 자산인데 위험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많이 팔렸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원래 그 자산 풀에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있겠죠. 원래 대출 자산들 100명한테 해줬는데 그 100명이 은행들한테 계속 페이하는 캐시플로우들을 다 모아서 이것들을 원래 은행에 관리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들을 이 캐시플로우를 받을 그 대출 자산을 패키지화해서 팔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량 등급의 채권 그 ABS 그 조각을 해서 팔았고 트란시 그 ABS 클래스에서 팔았고 조금 전에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그런 좋은 채권들로 팔았고 덜 우량한 채권들로 나눠서 이렇기 때문에 전체 돈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들어오는 돈 중에서 일종의 그중에 일부는 파산이 된다면 이 들어오는 돈 모두를 합쳐가지고 일단 여기에 다 이제 주는 거예요. 원금이든 이자든지 간에. 그래서 여기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주니까 만일 누군가 파산을 했다면 100명 중에 3명이 파산을 했다. 예를 들면 이게 3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뭐 97명까지 파산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33명에 들어가는 33명이 해당되는 가장 좋은 캐시플로우는 안전하게 가고 여기 나중에 34명 중에 31명으로부터 들어온 캐시플로우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디폴트가 먼저 발생하고 만일 100명 중에 100명 중에 심지어 뭐 50명이 디폴트를 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초에 가장 그 상위에 있는 33명 여전히 안전하고 이건 안전하지 않죠. 33명 모두 디폴트. 여기는 이제 33명이니까 16명까지, 그러니까 거의 33 중에 33분지 16 정도가, 반 정도가 디폴트가 되는 거니까 이것을 산 사람들은 100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50달러밖에 못 받는 셈이 되는 거죠. 여기는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 위험한 자산과 위험하지 않은 자산의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차별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거꾸로 생각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거 너무 복잡한가? 이 그림을 자세한 그림을 보기 전에 자세한 그 디테일한 그 숫자를 파악하기 전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그림을 보면 자 전체적으로 별로 신용도가 좋지 않은 그런 대출 자산들을 이건 별로 이 자체로서는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리는, 은행에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가 잘 안 되는 퀄리티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빌린 돈들이에요. 그래서 이 빌린 대출 자산 때문에 은행들이 계속 이제 캐시플로우를 원리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들은 그냥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나마 좋은, 그나마 괜찮은 거, 평균 아니면 뭐 수준 이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른바 뭐 ABS 기법 중에 뭐 신용보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복잡하고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그래서 조금 안전해 보이는 자산을 크레딧 레이팅 회사로부터 이 정도면은 트리플 A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 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트리플 A나 뭐 삼성전자가 발행한 채권 트리플 A나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왜냐하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 전문적인 신용 평가 회사가 트리플 A를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 척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눴는데 결국은 여기서 어떤 식으로 파산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기서 파산이 일어나는데 가장 좋은 것, 중간, 이렇게 가장 안 좋은 거니까 파산이 만약 일어난다면 여기부터 일어나겠죠. 여기부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는 트리플 A, 트리플 B, 이거는 에코티, 이건 뭐 저기 뭐 거의 뭐 의미 없는 그런 정크펀드인데 심지어 여기에서도 다시 이 트리플 B로만 팔려고 그러면 별로 비싸게 안 팔리니까 여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포장을 잘하고 신용 보강을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트리플 A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무튼 객관적으로 트리플 A라는 등급을 받은 거예요. 신용등급 회사로부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당연히 이 트리플 A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가 더 위험해? 두 번째가 더 위험해? 두 번째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가장 위험한 채권으로부터 이제 채권부터 파산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것도 모두 파산되고 트리플 B 모두 파산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또 다른 이 세 개의 자산은 다 파산됐겠지. 그죠? 그럼 이거는 안전하죠. 그러니까 같은 등급을 받았지만 그리고 이건 더 비싸게 팔리지만 아니요 똑같이 팔리지만 같은 등급을 받았으니까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팔리죠. 사실 이런 것들을 한 두어 번 가게 되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구조를 어떻게 알 수 없죠. 알 수 없고 단지 그 스페시피케이션에 나와 있는 트리플 A가 가장 중요한 그 사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이거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트리플 A가 받았는데 뭐 삼성전자 똑같은 그럼 이거 자체도 서프라임 모기지니까 당연히 이 전반적인 평균적인 등급은 예를 들면 뭐 트리플 B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는데 애초에 원래 자산 풀에서의 트리플 A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안전한 상위층에 있는 거고 원래의 SF풀에서 뭐 중간 정도 이하의 그 대출 크레딧 레이팅에 있는 그 신용도가 있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트리플 A를 만들어낸 거니까 이 A와 원래 자산풀의 트리플 A와는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문제가 굉장히 왜곡되면서 실상이 왜곡되면서 팔려졌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기본적으로는 트리플 B 중에서 그나마 좀 나은 것일 뿐이지 진실한 의미의 트리플 A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때까지는 처음에는 디폴트가 처음에는 파산이 잘 안 됐으니까. 왜 파산이 잘 안 됐습니까?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모든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다가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임계점에 도달해서는 가격이 내려가기 쉽고 그러다가 이제 파산까지 막 이루는 그런 과정이 이제 진행되었죠.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야, 이거 생각보다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여기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이 전체 ABS 구조를 볼 적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캐시플로우가 이런 식의 절차를 거쳐서 오니까 이게 가장 안전하고, 이게 두 번째로 안전하고, 이게 이제 가장 위험하다. 이런 방식으로 볼 수도 있고, 거꾸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그 다음에 위험한데 그 중에서도 이쪽이 더 위험해서 이런 식으로 더 손해가 발생하고 여기 손해가 다 이제 다 소진되면 또 다른 파산이 생기면 여기서 이렇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손실 입장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안전한 캐시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조금 전에 방식으로 얼마나 위험한가 보나 이런 식으로 얼마나 안전한가 보나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위험한가 똑같은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건 너무 복잡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두 가지 방법으로 ABS를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방법은 둘 다 모두 어떻다? 사실상 같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 어떤 단어가 써야 될까? 같다 그러면 equal보다 equal은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니야. 같다는데 똑같지는 않은데 사실상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equivalent 동등하다.
이런 방법으로 보나 저런 방법으로 보나 사실은 동등한 방법이다. 그런 내용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이거를 그러면 한번 숫자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숫자를. 어떤 식의, 여러분 너무 숫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자, 뭐 다 하나 다 설명하기 너무 시간 많이 가지고 요 얘기는 뭐 에쿼티 트렌치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그건 팔지 못하고 만든 회사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뭐 트리플 A 트렌치는 팔기 비교적 쉽고 두 번째 등급의 중간 등급에 해당하는 메zzanine 트란시들은 팔기 조금 더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또 이 중간 등급의 이 클래스를 또 이렇게 신용 보강 같은 걸 해서 어떻게 잘 포장하고 위험에 대한 어떤 뭐 실질적 혹은 형식적인 그 대처를 강구한 형식의 그 또 다른 트렌치를 만들어서 팔고 그 트리플 A를 만들어서 팔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그 자산으로부터 나온 그 여러 가지 조각조각 그 파생 상품들의 70%가 모두 트리플 A를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거 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이 자체가 뭐 굉장히 그 신용도가 좋은 그런 자산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잘 이렇게 뭐 포장을 했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위험을 좀 감소시켰든지 간에 75%가 트리플 A를 받았어요. 나머지 중에서도 이건 이제 트리플 A를 못 받았고 당연히 이 중에서도 또 어떻게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관을 잘해서 신용등급 회사를 속였든지 뭐 말하고 그래서 또 트리플 A를 75%를 받았으니까 20% 곱하기 4분지 3 하면은 15%잖아. 그죠? 그러니까 75 플러스 15%다 합치면 90%지, 90%. 그러니까 전체 수준 이하 신용 등급 모기지로부터 이것들의 90%가 트리플 A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너무 비싸게 팔린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90%, 이건 애초에 75%에서 나머지 메zzanine 트란시의 20%에 또 4분의 4. 다 합치면 15% 된다. 한 번만 이 숫자를 한 번 우리가 파악해 본다면, 저도 이틀 전에 어저께 너무 바빴고, 이틀 전에 예습을 해가지고 숫자가, 여러분들 한번 좀 도와주세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가? 자, 첫 번째 이 숫자는 뭔가 보자. 이거는 ABS, 그리고 두 번째 ABS는 ABS-CDO라고 지금 이 타이틀이 틀리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ABS-CDO의 AAA는 이 첫 번째 ABS AAA보다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예요. 더 위험한데, 그건 이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AAA는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파산이 여기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이렇게 파산이 시작되면은 여기 AAA는 여전히 안전한 상황인데 여기에 만약 모두가 파산했다 그러면은 여기 AAA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관적으로 당연히 이게 더 안전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건 숫자를 더 안전한데 만약에 이 underlying asset pool에서 로스가 10% 났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났다는 겁니까? 이 10%의 그 캐시플로우와 위험을 우리가 AB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차별화시켜서 할당을 하니까 당연히 가장 나쁜 여기 5%부터 여기 할당하는 거야. 너네들은 돈 못 받아. 너네들은 대출자들에다 파산됐다고 얘기하고 너네들은 20%에서 나머지 5%를 더 쳐야 되니까 너네들은 원래 받아야 할 돈에 몇 분지 몇만 받아? 예? 몇 분지 몇만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4분의 3이죠. 왜냐하면 20%가 풀인데 여기서 10%가 빵꾸가 나면 5%를 여기서 채우고 나머지 5%를 여기서 채워야 되는데 나머지 5%는 전체 받아야 될 20%의 4분의 1이니까 나머지 4분의 3만 받는다 그런 얘기.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손실은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10%가 펑크가 나면 얘네들의 손실은
전체 20분 중에 이제 5%는 일로 할당이 됐고 이쪽 5% 해결이 되니까 결국 25% 4분의 1만큼 손해가 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5%니까 아니 이 5%는 전체 4분의 1이니까 결국 여기서 복원되는 25%에 해당되겠죠. 다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명이 있어요. 100명의 대출자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좋은 75명 그 대출자들이 내는 캐시플로우는 이쪽에 다 할당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당을 했어요. 1000명을 하자. 1000명. 왜냐하면 이게 자꾸 숫자가 자꾸 더 복잡해지니까 750개의 가장 좋은 캐시플로우는 여기다 배당 무조건 들어올 때마다 파산되면 여기부터 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 지금 파산이 됐다면 가장 100명이 지금 돈을 못 갚았어요. 1000명 중에서 100명 돈을 못 갚으면 당연히 50명 여기 그 50명은 여기다 할당해가지고 너네들 돈 하나도 못 받고 나머지 50명 여기다 할당하는 거지. 200명 중에 50명이 이제 파산을 했기 때문에 이 200명은 또 어떻게 됩니까? 200명은 200명의 4분의 3은 여기에 가는 거. 200명의 200명의 5분지는 일로 가는 200명의 20분지는 일로 가는 거니까 200명 중에서 50명이 파산을 한 상황이니까 이 50명이 어떻게 할당이 됩니까? 여기는 몇 명이에요? 여기는 200명 중에서 200명의 20분지를 아닌가? 그러면 200명의 20분지를 10명이나 10명. 여기는 10명에 해당하는 매출자, 대출자들의 돈을 받고 있는 거고, 여기는 5분지 1이니까, 40명? 40명이죠. 10명, 40명, 그리고 200명의 4분지 3은 150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40명, 150명. 근데 지금 50명이 파산됐으니까 10명 얘는 다 파산이야. 다 파산됐고 돈 하나도 못 받고 얘네들은 얼마입니까? 몇 명 중에 200명인가? 200명 중에서 몇 명이 파산된 겁니까? 40명이 파산된 거지. 200명 중에서 40명이 파산됐으니까 5분의 1만큼 못 받는 거. 5분의 3만 받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나오는 게 this wipe out.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5%, 20%, 5%는 여기는 완전히 KO 시키고 이 중에 일부만 KO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이 상황에서는 안전하고 여기는 사실 중간만 이제 아웃 시키는 건데 중간 정도면 손해가 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만약 최악의 경우가 되면 이 경우에는 이거는 당연히 완전히 돈을 못 받게 만들고 와이퍼 다 완전히 우리말로 뭐라 해야 되나 그냥 그 적자 난 걸로 그냥 장부상에 떨어뜨려 본다 지워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게 더 악화되면은 이것까지도 다 떨어뜨려 볼 수 있는데 지워버릴 수 있는데 이거는 세이프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숫자 노름을 한 번만 더 해보면 자, 10% 애초에 SF에서 10% 이상의 로스가 발생하면은 여기 트리플A도 위험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 트리플A도 원래 애초에 SF에서 손해가 10% 이상 발생되면 위험해진다. 애초에 여기서 10% 이상 발생하면 5% 나가고 여기 5%, 여기 5%가 4분의 1이네. 여기 4분의 1. 이게 4분의 1이잖아. 그죠? 여기 4분의 1은 이거니까 10% 이상 SF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5%는 여기서 나가고 나머지 5%는 여기서 나가니까 이 5%, 20% 중에 5%가 결국 여기 전체의 4분의 1이니까 이것도 이제 위험해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정을 어떻게 했나? 예를 들면 애초에 SF에서 손해가 20% 났다. 20% 났다면 어떻게 여기 5% 날라가고 20% 중에 15% 날라가는 거죠. 20% 중에 75% 날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날라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본다면
사실 별로 어려운 숫자 아닙니다. 숫자를 본다면은 20%가 날라갔으니까 5% 여기서 날라가고 이 20% 중에 15%가 날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숫자가 막 헷갈린다. 이거죠, 이거. 메자닌 트렌치에 20분지 15가 다 날라간다. 15, 70, 그렇다면은 이 75%는 처음에 25% 여기가 날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중에 75%, 20% 날아가고 나머지 이것 중에 50%가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5분지 50이 날아간다 그런 얘기죠. 처음에 25%는 여기서 날아가고 나머지는 75분지 50은 즉 이 중에 3분지 2는 트리플 A가 이제 빵꾸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지금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복잡한 숫자 전혀 아니에요. 뭐 처음 봐서 그렇지. 이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묻든지 시간을 가지고 집에서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숫자. 결론적으로 트리플 A가 지금 3개가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SF에서의 트리플 A가 있었겠고 한번 ABS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ABS의 트리플 A, 두 번째 ABS 트리플 A가 있는데 이 3개는 위험이 같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게 가장 위험하고 덜 위험하고 첫 번째 그런 얘기를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건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 이건 이제 세 번째 ABS까지 만들어진 거죠. 애초에 자산풀에서 이 자산풀 자체가 좀 신용등급이 안 좋은 자산이었는데 첫 번째 ABS가 만들어졌고 이 ABS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그 A를 받은 등급 채권들만 모아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또 패키지해서 차별화해서 가장 우량, 최우량, 우량 뭐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서 팔고 여기에 이제 트리플 B도 있는 거죠. 여기도 있었고 이 트리플 B를 또 다시 이 중에서도 좋은 거, 안 좋은 거 구별해서 트리플 A도 있고 트리플 B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트리플 B가 또 있고 여기서도 만들어서 이것도 가장 좋은 거, 가장 나쁜 거, 뭐 트리플 B가 여기만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네 개네. 그렇다면 왼쪽부터 1, 2, 3, 4 1, 2, 3, 4 중에 어떤 게 제일 위험해요? 당연히 4. 그 다음에 이거예요. 3이죠. 왜냐하면 이게 다 망가지고 나면 이게 망가질 테니까 4, 3, 1 이런 식으로 위험하네. 그죠? 똑같은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신용등급의 그 거품이 발생했고 사람들 잘 모르고 샀다 그런 얘기죠. 심지어 금융기관조차도 샀는데 처음에는 별 문제 없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디폴트가 별로 안 났으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는 바람에 그러나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제대로 못 갚는 사람이 생기고 차압이 발생하고 그 집을 처분하다 보니까 가격은 굉장히 많이 다운돼서 제대로 이 원리금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박스에서 나오는 얘기는 모든 트리플 A가 다 똑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전에 설명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강의 노트를 잠깐 돌아와서 한번 설명을 잠깐 다시 합시다. 이거 약간 요약하는 얘기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채권이라는 그 애초에 자산풀이 있는데 이 자산풀로부터 처음에 ABS가 만들어졌어요. 이 ABS 안에는 세 개의 다른 신용등급의 그 위험 수준의 트란시가 만들어졌는데, 클래스가 만들어졌는데, 그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다시 여기에 트리플 B 플러스로부터 또 하나의 ABS를 만들었는데 이 ABS는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ABS와 구별해서 메자닌
ABS CDO라고 부르는데 피규어 6.5니까 아마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6.5지. 처음에 ABS, 두 번째 ABS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또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ABS는 메자닌 ABS CDO로부터 여기 자체에도 시니어 트렌치, 좋은 트렌치, 나쁜 트렌치 이런 다른 계층의 그 채권 그 자산들이 그 투자 자산들이 있는데 이 중에 let me see. 메자닌 ABS 어떤 게 메자닌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다로 나온 것은 아직 얘기 안 하고 있는. 여기 이 메자닌 ABS CDO 안에는 시니어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트리플 A를 받고 어떤 건 트리플 B를 받았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트리플 A가 있고 트리플 B가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트리플 A나 트리플 B나 별 차이 없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은 이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몇 %에 3%밖에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밑에서부터 이 전체 100명의 사람이 대출 차입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5명이 가장 신용등급이 낮은 4명이 파산했다. 그러면 이거 전체 다 날아가는 거죠. 전체 다 날아가니까 여기로부터 나온 트리플 A나 트리플 B나 아무 차별이 없다. 이게 만약 이 트리플 B가 지금 이제 4명밖에 없는데 트리플 B 자체가 한 50명이 됐다. 그러면 50명이 한꺼번에 파산하기는 굉장히 드문 경우니까. 근데 트리플 B 자체가 굉장히 thin해서 굉장히 얇아서 그 중에 최악의 4%만 만약에 디폴트가 났다면 트리플, 그 1호부터 나온 또 다른 ABS의 트리플 B나 트리플 A나 다 똑같이 다 날아간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이제 노트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니어 ABS나 시니어 트란시나 주니어 트란시나 뭐 사실상 거의 디폴트 위험은 거의 똑같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 트리플 B가 그 전에 그 기차의 트리플 B가 굉장히 thin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지 못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한번 디폴트가 발생하면 한꺼번에 얘네들 모두가 디폴트에 희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래 오리지널 폴에서 디폴트 레이트 약간 올라가면 이 트리플 B 이 전체가 모두가 한꺼번에 디폴트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폴트가 나든 안 나든 여기서 어떤 뉴스가 나왔다. 이 애초에 폴에서 디폴트가 어느 정도 발생했다. 그러면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거의 이 정도에서는 한꺼번에 발생하고 발생 안 했다 그러면 뭐 전부 다 세이프하고 세이프할 때는 트리플 A나 트리플 B나 똑같이 세이프하고 망할 적에는 똑같이 망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노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두 번째 그 ABS에서의 시니어 트란시나 주니어 트란시나 사실상 거의 똑같이 위험하다.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통상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시장에서는 트리플 A가 더 비싸게 팔리죠. 당연히 이거는 뭐 최고의 등급을 받은 거니까 이게 가장 투자 척도를 가장 위험 척도를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똑한 투자자들은 여기서 차익거래 기회를 얻는다. 왜냐하면 사실 이 트리플 A나 여기서의 트리플 B나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별 차이가 없는데 얘는 예를 들면 원금 100에 시장 가격은 95에 팔리고 이거 원금 100인데 시장 가격은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70에 팔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고 거의 다 디폴트 나면 거의 똑같이 나오고 안전하면 똑같이 안전한 상황이니까 둘이 거의 캐시플로가 거의 다 똑같아요. 플러스 혹은 제로. 근데 이거는 똑같은 그 페이스 액면가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95에 팔리고 70달러에 팔리면은 이걸 팔고 이걸 사고. 이게 완벽한 이미 아비슈어집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죠. 여기서 만약에 2%만 디폴트가 발생하면 이거는 세이프 할 수 있죠. 그렇잖아.
2% 발생하면 여기 1% 발생하고 이 중에 3% 중에 1%, 3분의 1만 이제 날아가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까지 3분의 1이네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 3분의 1이고 여기 거의 3분의 2니까 여기는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이게 조금 안전한데 거의 별 차이 없다. 근데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완벽한 의미의 아비쇼지는 아니지만 아비쇼지 의미가 확대했다 그랬잖아. almost risk free한 경우에는 우리가 아비쇼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 가이드는 그걸 이용해서 싼 걸 팔고 비싼 걸 사고 비싼 걸 팔고 돈을 벌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트리플 A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다 그런 얘기다. 마찬가지로 트리플 B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트리플 A라고 해도 서로 틀리고 같은 트리플 B라고 해도 서로 어떤 그런 차이가 나는 그 차이가 언제 더 커지는가 하면 애초에 ABS 트랜시 이거 자체가 굉장히 thin할 적에 thin할 적에라면 이쪽의 트리플 A와 여기서 만들어진 트리플 A는 틀리는데 thin하다는 얘기는 한꺼번에 다 막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트리플 B나 트리플 A나 거의 똑같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 트리플 A와 이 트리플 A는 다르다는 얘기죠. 이 트리플 A 수준은 여기고 이 트리플 A는 이거보다 한 단 높은 수준. 거기 이제 시장에서 책에 보면 thin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또 모델링해서 또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한숨이 막 그냥.